여러분 꽉 잡으세요. 10조 규모 컨테이너선 주문이 몰려옵니다. 컨테이너 전기선사들이 75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컨테이너선 50척가량의 신조 거래를 수개월 내 확정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2040년 배출량 목표, 운임 회복,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신조선 주문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부 대형 전기선사는 1만 TEU급 컨테이너선 주문을 위해 일부 조선소와 접촉 중이고요. 중국 코스코라인은 컨테이너 선박의 조기 인도 날짜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오는 2029년 인도 조건으로 신조선 건조사를 물색하고 있죠. 글로벌 주문 쇄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소의 수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컨테이너선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조선업은 사이클이 분명한 산업입니다. 조선업의 사이클을 만드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단기 사이클, 흔히 말하는 경기변동 사이클이죠. 결국은 조선사는 해운사의 발주를 받아서 배를 만드는 것인데 해운사는 해상교역에 크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해상교역이 활발해지는 경기 호황기 시즌에 결국은 발주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 세계 교역량에서 해상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85%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늘어나게 되고 발주도 늘어나게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은 해상 운송도 줄어들게 되고 발주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2020년에 비해서 경기가 조금 더 좋았던 2002년, 2020년 보면은 선박 공급 증가율 역시 한 1% 이상 높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 3년 시차를 앞두고 경기가 좋아진 것을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해운사들이 발주를 많이 하게 되고 발주한 것들이 조선사의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을 만드는데 3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서 어떤 수요와 공급들이 결정이 되게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박의 물리적 수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박의 물리적 수명 약 30년쯤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1973년 오일쇼크 때 선박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물리적 수명이 만료가 되는 2000년대 중반에 신규 선박 제조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15년 정도 좀 줄었다 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조금 장기적인 사이클 상에서도 조선업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주기이긴 한데 친환경 규제 강화 따라서 이제 선박의 사용 연량이 좀 줄어들게 돼서 새로운 선박의 제조가 필요하다. 컨테이너선에 한정된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컨테이너선 같은 제조 역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큰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가 컨테이너선을 수주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들이 꽤 있고요. 한 50척 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컨테이너선은 뭐 도크 같은 것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수주하기는 어렵고 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할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공급에서 지난해 충분히 컨테이너선 수주했기 때문에 올해 더 수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